명절 가족 모임, 다들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데 나만 혼자 시계를 보고 있던 적 있으신가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웃으며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던 기억은요? 동창 단체 카톡방, 알림은 수백 개인데 정작 진심으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그 묘한 공허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면서도 막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그냥 삼켜버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결함이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된 내면의 구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깊지 않은 관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느끼는 분들, 혼자 있는 시간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편한 분들, 그리고 그 사실이 가끔 죄책감으로 돌아오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특징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들과 다르게 설계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처음 만난 자리였습니다. 상대는 환하게 웃으며 반갑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빛은 어딘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순간을 당신만 혼자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과 깊어지는 관계를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알았습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높은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인정성 탐지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이 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가면도 훨씬 빠르게 읽어냅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딴말을 하는 사람, 친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 이런 신호들이 당신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세상 대부분의 사교 모임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다들 조금씩 가면을 쓰고 조금씩 포장하고 조금씩 연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넘깁니다. 어느 정도는 원래 그런 거라고, 사회생활이란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당신은 그게 안 됩니다. 가식을 감지하는 순간 에너지가 뚝 끊기는 느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지는 그 감각. 그래서 당신은 억지로 버티는 대신 차라리 혼자를 택합니다. 이건 반사회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준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남들이 그냥 통과시키는 것들을 당신은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당신의 주변을 조용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의 숫자에 전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 한 명이라도 진짜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수백 명인데 정작 지금 당장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느낌 아시나요? 반대로 연락처에 10명도 없지만 그중 한 명과 나누는 대화가 새벽 2시를 넘겨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경험은요?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인 관계를 피하는 겁니다. 심리 연구에 따르면 깊이 사고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뭐 드세요? 애들은 잘 크죠? 이런 대화가 당신에게는 단순히 지루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듣지 않는 말들을 주고받는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일종의 고통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다릅니다. 삶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사람을 움직이는 게 결국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단 한 명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당신은 수십 명의 가능성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외롭게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로운 건
백명과 아는 척하면서 정작 아무에게도 진짜 속마음을 꺼내지 못하는 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공허함이 어떤 건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깊이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쪽이 훨씬 더 정직한 삶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독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만나고 난 직후입니다. 즐거운 자리였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 이상한 피로감.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분명히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웃기도 했고 대화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고 싶어집니다. 핸드폰도 보기 싫고 누가 연락을 해와도 답장하기가 버겁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닌데 뭔가가 완전히 소진된 느낌? 다음날이 돼서야 겨우 다시 사람 같아지는 그 과정이 낯설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당신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사회적 상황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극에 민감한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모임에 참석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상대의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미세한 떨림,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의 결, 다른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을 당신의 뇌는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냅니다. 그러니 같은 시간을 보내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과 달리 당신에게 모든 사교적 상황은 에너지를 지출하는 일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남들과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배터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충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건 도피가 아닙니다. 다시 온전해지기 위한 당신만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가장 선명해집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오히려 생각이 정리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혹은 모두가 잠든 늦은 밤, 그 고요한 시간에 갑자기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거나 오래 묵혀두었던 생각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처럼 느끼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밀도 높은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내적 동기와 자기 충족 성향으로 설명합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반응 없이도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고 답을 찾아가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아이디어보다 혼자 산책하다 떠오른 생각이 더 선명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혼자 글을 쓰거나 조용히 앉아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정리해낸다는 느낌. 이 사람들은 충전소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올 필요 없이 고독 그 자체를 연료로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혼자 밥을 먹으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생각을 펼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충만한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결코 고립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도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친척들의 걱정 섞인 참견,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너는 왜 그렇게 혼자 다니냐 하는 질문, SNS 속 왁자지껄한 모임 사진들 사이에서 혼자 느끼는 묘한 압박감,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마당발이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해명하고 싶다거나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선택한 방식이 나에게 맞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낮은 사회적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인정으로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봐 줄 때, 칭찬받을 때, 무리 안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안도감의 출처가 내부에 있습니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 그게 외부의 평가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밭을 내린 배처럼 파도가 와도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주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런 모습이 때로는 차갑거나 오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준에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진심으로 대했던 관계가 어느 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기억이요. 혹은 어린 시절 깊이 의지했던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렸던 그 순간. 그 이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고 상대가 먼저 다가와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차가운 성격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뢰 임계값의 상승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고 선택적인 방어 체계를 작동시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지,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진심을 보이는지, 이 모든 걸 충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한번 금이 간 도자기를 더 조심스럽게 다루듯 이미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다음 관계를 훨씬 신중하게 다룹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정서적 무시나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신뢰 기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새로운 관계에서 과잉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혼자가 편한 타입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는 진짜 연결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꺼내 보여줄 만한 사람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 높은 기준이 관계를 좁게 만들고 그 좁은 관계 안에서만 비로소 진짜 자신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온 사람과는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은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거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고 무언가를 하는 척 핸드폰을 꺼내들게 됩니다. 침묵이 생기면 얼른 말을 채워 넣으려 하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있으면 무언가를 틀어놓아야 안심이 됩니다. 그 공백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이어폰도 없이 조용히 걷는 시간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견디는 게 아니라 침묵 안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감정을 정리하고 지나온 시간을 되짚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동 내성과 자기 통찰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의 소음 없이도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극을 주입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쏟아지는 콘텐츠, 멈추지 않는 대화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흐름에 올라타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볼 틈 없이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흐름에서 의도적으로 내려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연료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더 깊이 침잠하고 그 침묵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가장 거대한 함선이 홀로 바다를 가르듯 이 사람들은 그 고요함 안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특징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맞자를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깊이 없는 관계보다 혼자를 택하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쉽게 방전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가장 선명해지고 남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처 이후 더 신중해졌고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 이건 당신이 사회적으로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가짜를 걸러내는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 깊이를 택할 줄 알고 스스로 충전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단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건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높은 기준을 지키며 살아온 그 시간들이 언젠가 반드시 진짜 인연을 만나는 순간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나온 7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셨는지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심리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